네, 이상 기온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 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질환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날씨 자체는 또 많이 고온, 그러니까 낮에 더운 날씨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식중독이나 눈병이나 또 곤충에 의한 문제, 모기나 벌레 같은 그런 곤충에 의한 문제 같은 감염성 질환이 많아질 수 있고요. 또 낮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온열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무래도 자외선의 강도가 아주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일광 화상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열 질환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병인데 이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총칭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개는 일사병, 열사병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온열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낮 기온이 이제 아직은 무더운 날씨가 오진 않았는데요. 예. 조금만 있으면 낮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는 대개 정오부터 오후 3, 4시까지가 상당히 무더위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흔하게 생기는 발생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격한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런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이 돼서 밖에서 뭐 격한 운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막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속이 미식미식하는 증상이 있다던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이제 시원하고 그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태양에서 내뿜는 게 자외선 아니겠습니까? 네.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뭐 피하려면 그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양산을 쓴다던가 모자를 쓴다던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외선 A와 B를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면에 보면 그 PA 지수라는 게 있고 SPF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A는 대개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표시된 게 있고요. 예. SPF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도기 때문에 숫자로 되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게 A와 B를 다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되게 흐린 날씨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별로 바를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자외선 A는 노화랑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건 날씨가 흐려도 그게 뚫고 우리 피부에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이게 일상화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제형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바르는 것도 있고 스틱 형태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는데 대개는 뿌리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이렇게 넓은 부분, 그러니까 몸통 같은 데를 뿌리면 상당히 빨리 바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가끔 보면 그걸 얼굴에 이렇게 막 뿌리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가 되다 보니까 마치 그 흡입기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미세한 입자가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 형태는 뿌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도한 자외선을 노출을 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안과적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글라스 같은 경우 되게 뭐 멋으로 착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이 셀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스프레이 많이 뿌렸었는데 맞아요. 편리해서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눈병이나 장염 같은 질병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감염성 질환이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대개는 우리가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좀 장마철이 되면 또 고온 다습해집니다. 근데 이런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대개 세균이라던가 이제 각종 바이러스나 그리고 곰팡이 이런 미생물 종류들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여름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또 같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하면서 단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손 씻기 얘기하잖아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데 예. 가능하면은 외출을 한 이후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온 이후 그리고 음식을 하기 전이나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그 세정제로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아무래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음식 같은 경우 보관을 할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 실온에 노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음식, 손 청결 신경을 써야겠고요. 네. 그 외에도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곤충이나 벌레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모기, 각종 진드기, 요즘 지카 바이러스도 문제고요. 네. 사실 손 씻기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이런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 이런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되게 야외 활동이 많은 4월 이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예.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시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긴 팔 그리고 긴 바지를 착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요. 풀이 많은 곳을 갈 때 되게 우리가 반바지 입고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풀이나 이런 데 진드기가 있거나 또 벌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이 바지 밑단이나 소매가 여며진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목이 긴 양말을 신는다거나 해서 이게 발목이나 이렇게 노출된 곳에 그 문다거나 붓는다거나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밭에서 우리가 그냥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 옷을 이렇게 풀밭에 던져두고 그냥 뒀다가 다시 입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드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지카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모기를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모기 같은 경우는 우선 모기가 많은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하면서 집에서 건물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야외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숙소를 만드느냐, 텐트를 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이라던가 동물 축사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물 웅덩이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모기 서식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곳은 가능하면 피해서 멀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모기가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밤인데요. 이 밤이라던가 이럴 때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하실 때 우리가 모기 기피제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6개월 미만 아이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는 용도를 낮은 것을 쓰는 것이 좋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명을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것인지 연령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자주 네, 먹으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물 대신에 탄산음료, 이온 음료를 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 운동 후에 막 시원한 얼음 동동 띄운 맥주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네, 되는데 이런 것들을 먹는 거는 어떤가요? 건강에? 네, 사실 뭐 여름철에 땀을 흘린다는 거는 우리가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정상적인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기는 한데요. 사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만큼 수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 보충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드시는 것이 생수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간혹 뭐 녹차 같은 거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냥 물처럼 네. 페트병에 두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뇨작용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변을 자주 보면서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말씀하신 맥주 같은 경우도 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제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마실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잘 때는 계속 물을 먹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목이 마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야외 바깥에 더운 날씨에 축구를 한다거나 마라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상당히 일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땀을 흘리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온 음료를 드시면 수분이라던가 당분이나 각종 그 이온들이 상당히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뭐 냉방도 잘 되고 그런 데서 운동 조금 했고 조금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불필요하게 거기 들어있는 당분이라던가 그런 나트륨 성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5월 중순이 되니까 낮 기온이 벌써 초여름 수준으로 올랐고요. 네. 여름에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상 문제들 알아봤는데요. 이것들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셨다가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